오늘은 다이소 유화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려보려고 해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용시 주의사항에 14세 이상 사용제품이라고 써져 있고요. 총 12가지 색이 들어있다고 해요. 청록, 풀색, 갈색, 노랑, 다홍, 빨강 등 있을 건 다 있는 알짜배기 구성 제품입니다. 12가지 색이 들어간 유화물감 세트가 낫색보다 저렴한 3,000원이라니. 얼른 열어서 사용해봐야겠죠?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선 종이 팔레트에 물감을 짭니다. 기름이 먼저 나오네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하얀색, 노란색, 빨강색, 그리고 파란색을 짜줍니다. 기본 3가지 색으로 피부톤을 만들어줄 거예요. 피부색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3가지 색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세요. 3가지 색감만 사용해서 인물화를 완성해도 되지만 이번 영상의 취지는 다이소 유화물감을 골고루 다뤄보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감들은 기본 베이스가 되어 다른 물감들과 섞어가며 칠했습니다. 섞였을 때 나오는 색상을 참고해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원색끼리 섞이면 이렇게 맑은 색감들이 나온답니다. 든든한 베이스 색들을 이용해 밝은 부분부터 칠해볼게요. 간단히 유화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유화는 안료와 기름을 섞은 물감이고요. 마르는데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정이 매우 용이합니다. 아크릴과 유화의 차이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아크릴은 수성이고 유화는 유성입니다. 아크릴은 마르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며 유화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아크릴은 보통 비비드한 색감이기 때문에 팝아트나 단색화에 주로 쓰이고요. 유화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고 깊이감 있는 색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서양 미술, 고흐, 마네, 모네 작품에 깃들어 있는 재료입니다. 유화라는 재료는 그리는 방식이나 기법이 참 다양한데요. 얇게 그리는 방식에서부터 두껍게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얇게 면을 채워나가려고요. 유화붓으로 다이소 그리고 화홍, 수채화붓을 사용했고요. 집에서는 브러쉬 클리너 쓰면 냄새도 너무 나고 어지러워서 브러쉬 클리너 대신 휴지로 닦아가며 그렸어요. 그림을 완성한 후엔 붓은 퐁퐁으로 씻고 잘 말려주었습니다. 팔레트는 비닐을 그냥 책상에 붙여주셔도 되고요. 유화 입문자분들은 거창한 도구 필요 없이 집에서 하실 거면 저처럼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준비 과정 별거 없죠?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면 하루 안에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 순으로 칠해주었습니다. 기본 12색 세트가 무려 단돈 3,000원이라는 다이소 유화물감. 과연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바로 사봤는데요. 어떤 주제로 그려볼까 하다가 채색에 조금 더 까다로운 인물화로 그려보았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진심으로 다이소 아크릴 물감보다 다이소 유화 물감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감을 개었을 때 유화 물감 중 저렴이 브랜드인 쉴드 물감 느낌이 많이 났고요. 색감은 시난이나 종이나라와 같은 비비드한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사용 전 아크릴처럼 물감이 완전 묽게 나올까 걱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막상 쓰다 보니 캔버스에 잘 물감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는 100% 주관적인 제 견해니까 참고해주세요. 유화는 아무래도 미술 재료 중에 가격대가 있는 편이고 집에서 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집 안에서의 환기 문제나 물감이 쉽게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데 부수적인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화는 집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데요. 평소에 유화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우셨을 분들께 가볍게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단점이라고 하긴 딱히는 없는데 굳이 아쉬운 거 하나 얘기하자면 영상 초반에 살짝 언급했던 건데 구체적인 색감이 영어로 굳이 써져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하얀색에도 징크나 티타늄 화이트가 있고 파랑에도 세룰리안 블루, 코발트 블루, 울트라마린, 프러시안 블루, 빨강에도 프렌치 레드, 차이니즈 레드, 크림슨 레이크 등 한 가지 색에도 다양한 색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게 표기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하양, 노랑, 파랑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색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점, 그거 하나 빼고는 딱히 없었습니다. 유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화붓 관리법이랑 팔레트 그냥 비닐로 준비하셔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꼭 진짜 주의하실 게 있는데 뭐냐면 창문이 큰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창문을 열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해요. 유화 물감이 몸에 해로워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민감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하고 써져 있던 것처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물화는 세밀한 느낌으로 칠해봤으니 옷이나 배경은 조금 더 러프하게 큰 느낌으로 완성시켜 주려고 해요. 원래는 다이소 분만을 이용해서 그림을 완성시켜 보려고 했는데 면적이 너무 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화ung 붓으로 큰 면적들을 칠해보았습니다. 다이소에도 큰 붓 세트가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저도 사용해봤는데 크기가 다른 붓 3개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요. 저는 세필붓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나 추천받은 제품들로 사는데 중간 붓에서 큰 붓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이소 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화홍 7호 붓으로 배경을 칠해줍니다. 인물의 눈 색깔이기도 한 초록색을 이용해 배경을 칠해주었는데요. 배경도 꼼꼼하게 칠하지 않고 붓터치에 결을 좀 남겨서 러프한 느낌으로 완성을 시켜보았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3,000원이라는 다이소 물감으로 가성비 넘치는 취미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인물화를 완성하는데 총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다음에는 다이소 유화 물감으로 다른 주제를 한번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상 짱아의 미술교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